네,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증시 3부의 정인성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우리 시장은 정말 장 마감까지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9월이라고 뭐 달라지는 건 없죠. 여전히 G2, 이 미국과 중국발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또 중국의 제조업 PMI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장중에 4%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불안한 움직임에 우리 시장 결국 중국 시장 영향으로 낙폭을 더 키우게 했는데요. 또 장 마감으로 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더 좋지 않아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오늘 약세 출발해서 점차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현재 시간 1.3% 약세고요. 1920선이 깨지고 1916선까지 밀려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틀째 약세고요. 1.89% 약세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680선이 깨지고 674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오늘 수급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드나 했더니 이제는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19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매도세가 좀 주춤해진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매도 규모를 점차 늘리면서 지수 탄력을 잃게 했습니다. 현재 시간에는 347억 원의 소폭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은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고 금융투자, 증권 쪽을 중심으로 강한 매물이 나오면서 무려 2,85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주면서 2,7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77억 원, 기관이 526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나 개인이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1,000억 원 이상의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주면서 오늘은 개인의 홀로 매수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자, 오늘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1,17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상승 전환하면서 1%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D램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약세권이고요. 오늘 통합 삼성물산 출범 첫날 제일모직이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3% 넘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까지는 모두 하락 전환하는 움직임, 또 낙폭을 더 키우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약세 움직임이고 더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셀트리온과 다음 카카오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놔두고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움직임이고요. 바이로메드가 점차 낙폭을 키우면서 8% 넘는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GS홈쇼핑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CJ홈쇼핑도 역시나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홈쇼핑주들은 그래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장 초반엔 좀 좋은 흐름을 보이더니 결국에는 낙폭을 점차 더 확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오펙의 감산 전망에 급등하면서 오늘 정유화학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결국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는데요. 그래도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은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중추절, 또 국경절을 앞두고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 가운데 유아용품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로투세븐이 12% 넘게 급등했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4% 넘는 강세, 보령메디앙스가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쇼박스가 중국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1.9%의 강세고요. K스트가 좀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판다코리아가 중국 경제사절단에 포함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기록했고요. 이 중국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데코애니, 대봉 LS와 같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오늘 좀 오름세를 기록했던 하루였습니다. 또 이번 달 이산가족 상봉 기대 남북 긴장이 좀 완화가 되면서 남북 경협주 가운데 철도주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DRTI가 7% 넘는 강세고요. 대우AL도 6%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동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보시죠. 최근에 수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또 다른 조선주 대비했을 때 차별화된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전해지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2%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55,000원에서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롯데그룹주들도 개별 모멘텀과 함께 최근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현수 연구원, 누안타증권 골드목동 지점의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9월 첫 거래 코스피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장 시작부터는 미국의 9월달 금리 인상 우려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약세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나름의 좀 강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 좀 떨어짐과 동시에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분을 버리는 그런 시장이 좀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종목별로 차별화가 연출되긴 했지만 일단 지수 지금 1.3% 정도 하락한 1916포인트로 금일은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세 움직임입니다.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금일 코스닥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과 기관의 모두 양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무려 2% 가까이 좀 급락세로 마감해서 670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개별 종목 이슈, 경제 사절장이든지 이런 개별 이슈로의 상승세만 눈에 띄는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9월 첫날부터 약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를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기관이 좀 강하게 팔면서 시장을 이끌어내렸고요. 역시나 코스닥 시장도 약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시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9월 1일 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장 마감으로 가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낙폭을 더 키우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또 중국이 장중 4%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불안정한 움직임이 계속됐고 계속해서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짙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을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1.38% 약세입니다. 1914선에서의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코스닥 지수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결국 2% 넘는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670선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672선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9월 첫날부터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흐름이 좀 강했었나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었겠지만 전일 미국 시장의 우려에 따라서 좀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지만 오히려 좀 나름의 반등, 나름의 강세로 좀 출발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종목별로 좀 따져보자면 조선주들 그리고 정유화학주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시작과 함께 나름의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연출을 했었는데 중국 시장의 하락과 함께 장 마감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로까지 돌아서는 종목들까지 많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플러스권으로 끝나긴 했지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권으로 끝났고요.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이랑 신규 수주 전망에 나름의 강세를 펼치긴 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정유화학주들도 일단 국제유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에는 나름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SOL 같은 종목들이 나름의 강세를 펼치긴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그 낙폭은 조금씩 늘려나가는 모습들이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일단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과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과 함께 나름의 강세로 시작을 했지만 황극화장품, 코스맥스, 토니모리,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이 오후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마이너스권으로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별 종목들로도 다우기술 같은 경우도 인터넷은행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인터넷은행 수혜 기대감에 장 초반에 좀 강세로 시작을 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더 떨어지는 모습들을 나타냈고요. 롯데푸드 같은 경우는 기존 하반기 실적 개선세 관련된 부분으로 이 음식료 업종들 대부분이 하락하는 가운데 롯데푸드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또 롯데제과 같은 경우도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 200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음식료 현대그린푸드나 오리온, 오뚜기 같은 부분들은 경쟁 심화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조금 약세로 연출이 되는 모습들이었고요. 사조산업 같은 경우도 반등이 조금 기대가 되면서 자산 가치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나름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조금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AJ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의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최대지주 지분 매각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는 일단 이 관망세가 좀 나타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중국 시장이 하락함과 동시에 주가를 조금 오전에 올라갔었던 부분들 좀
오후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끌어내리는 관망세보다는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는 하루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굉장히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 전환하거나 또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좀 부진하게 마무리 지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흐름 좀 눈에 띄었었나요? 네,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크게 단기간에 급등세가 나오면서 오늘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가릴 것 없이 조금 크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전 업종 대부분 급락세를 많이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오늘 섬유의료 업종이 1% 정도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세부 종목을 보게 되면 우성 INC, 데코애니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성 I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일 증권사 리포트 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경제사절단 사상 최대 역대 규모로 이제 나간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성 INC의 대표 또한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띄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기술 성장 업종이 무려 4% 이상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로메드가 오늘 8%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바이로메드 장중에 아주 호재성 이슈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허혈성 지체저랑 치료제 임상 3상 승인에 대한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좀 호재성 그런 뉴스가 나왔지만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크게 빠지면서 관련주인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좀 특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적인 이슈로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인터넷 은행 어떻게 보면 또 핀테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라온시큐 같은 종목들이 오늘 26%의 급등세를 보였고 한국전자금융 또한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외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기대감에 따라서 일부 화장품 업종 그리고 이제 유아용품 제로투세븐과 그리고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의 상승세만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고요. 크루셜텍 같은 경우가 이제 화웨이의 신규 스마트폰에 세계 최초로 사이드키 모듈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지금 급등세를 보였다는 게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시장에 보면은 약간 조금 추세나 이런 게 많이 꺾여 있지만은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별적인 어떤 호재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증권 글로벌 자산전략팀 손동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시장이 현재 좀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주시죠. 네,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8월 PMI가 49.7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오전장에서 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약 2%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문별로는 소비자 서비스 부문이 마이너스 7.8%, 우주항공 및 국방 부분이 마이너스 7.5%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일에 국가통계국에서 2015년 1월에서 7월까지 전국의 제조업 경상이익 총액이 3조 3,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하락하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7월에 제조업 경상이익 총액은 4,71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가량이 하락했는데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 정제 그리고 전자 통신 장비, 비철금속 등의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경상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석탄과 천연가스, 철강 등의 산업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경상이익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한편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을 비교를 해보면 국유기업의 경상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2% 하락을 하였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국영기업 대비 주가 흐름이 좀 개선될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7월에 하이테크 제조업과 소비품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4% 그리고 7.5% 증가하며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 증시는 19,000선을 회복을 했었지만 어제 조정세에 이어서 오늘도 산업생산 지표 부진으로 말미암아서 마이너스 3.8% 하락을 했습니다. 특징주로는 신회계 기준상의 오류가 보도된 도시바 그리고 노무라의 투자 의견이 하향된 니신철강, 도시바의 지분 매각 발표로 약세를 보인 탑콘 등이 있습니다.
니케이 225의 주가는 중국 의료로 급락하기 직전인 전월의 17일에서부터 지난 25일까지 기록한 낙폭의 50% 가까이를 축소를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익 확정 매물들이 나오고 오늘 산업생산 지표가 예상치인 0.1%를 하회하자 지수의 추가 상승을 압박을 했습니다. 일본의 시장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둡고 경기 회복이 되더라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회복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의 연방은행의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차 부각이 되고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위험자산 회피 등이 추가 상승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현대증권 글로벌 자산 전략팀 손동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 수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9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긴 한데 장 마감으로 가면서 매도 규모를 거의 다 줄여냈고 오늘은 기관의 매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네.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매도 나타났었나요? 네, 일단 뭐 외국인들 매도세가 꺾였다라고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롯데제과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한 10% 넘게 상승분을 이뤄냈고 200만 원을 넘어서는 기록까지 이제 만들어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금일 같은 경우 롯데제과를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 내에서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롯데쇼핑, 한미사이언스, KTNG 같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매도가 이루어졌고요. 또 LG화학과 삼성 SDI 같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업종 내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금일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 같은 종목 쪽으로도 매도세가 조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매수하는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주로 이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금일 가장 많이 매수를 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일모직을 이어서 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이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세 번째로 많이 사는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SK와 삼성전기 그리고 롯데케미칼, 네이버, 다우기술 같은 종목들을 위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일 장에 조금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동안의 지수를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했었던 이 기관의 매수세가 끊기면서 오히려 매도로 전환을 했다라는 게 조금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기관 쪽 내에서도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매도가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기관 쪽에서는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NC소프트 최대지주 지분 매각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NC소프트도 가장 많이 매도를 기관 쪽에서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네이버, 제일모직, LG생활건강, 아모레G 같은 종목들 내에서 이 기관의 매도가 조금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롯데그룹 관련된 종목들을 기관 쪽에서는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를 반대로 이 기관 쪽에서는 가장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LG유플러스와 대환유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롯데칠성, KTNG 같은 종목들 쪽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된 하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수급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마감 동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1,170원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주시죠. 전일 달러화는 베이지북과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약보합을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원 NDF 환율이 1182.65원을 보였습니다. 이는 오늘 아침 서울한시는 118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뒤로 무역수지가 예상을 크게 하회한 발표를 하자 잠시 주춤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한때 코스피를 순매수하는 등 그동안의 매도에서 벗어나면서 달러원 환율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PMI 제조업지수가 군사 퍼레이드를 위해 북경 주변 공장을 멈추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하락폭은 좀 더 커졌고요. 다만 이제 중국 증시가 하락폭을 키우자 잠시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대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중국의 선물한 거래액의 20%를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위안화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러한 위안화 하락이 커지자 달러원 환율도 하락폭을 커졌습니다. 물론 호주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도 일부 영향을 주는 등 달러원 환율의 하락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즉 달러원 환율은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 물량이 제한됐고 중국 선물한 거래 규정 변경 소식, 호주의 금리 동결, 그리고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과 함께 일부 은행권의 롱스탑
매수한 물량이 출회되면서 1170.2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다만 장막판 코스피 지수가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매수세가 조금 유입됐고 낙폭을 소폭 줄여가지고 결국은 10.7원 하락한 1171.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원 환율의 하락폭이 엔화보다 컸기 때문에 전일보다 소폭 하락한 972원 내외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환시장 마감 동향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수급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좀 수급적으로 눈에 띄었었나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히나 좀 기관 쪽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점이 조금 눈에 거슬린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거슬립니다. 일단 기관이 535억 원 정도 지금 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 급락시장에서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왔었던 투신권의 매도가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 좀 하방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종목군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이하게 매수한 종목은 딱히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매도 규모가 많다 보니 그러는데요. 일단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25억 원 넘게 매도세가 나왔고요. 파라다이스 22억 원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파라다이스까지 해서 기관에서는 20억 넘게 매수가 나왔고요. 10억 정도 이제 10억에서 20억 사이 종목이 컴투스 18억, SM 15억, 유비밸럭스 13억, KT뮤직 10억, 흥국 F&B 10억 정도 수준으로 기관의 오늘 매수가 굉장히 적었다는 점이 오늘 수급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위주로 기관의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점이 좀 특징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CJ ENM을 100억, 104억, 100억 넘게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고요. 다음 카카오를 74억 원, 동서가 60억, 메디톡스 54억, 제로투세븐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동일했습니다. 오늘 크게 매수하는 모습 보이는 모습보다는 좀 균등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CJ ENM을 27억 원, 동서 27억 원, 로엔, 액토지소프트, 위메이드 순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인터파크 홀딩스를 52억 원 넘게 매도가 좀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고 바이로메드가 50억, 메디톡스 40억, 보령메디앙스, 리젠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수급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선물 시장도 마감이 됐는데요. 지수 선물 마감 동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초센터 정광욱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주시죠. 예, 투자 심리가 여전히 정체된 가운데 선물 지수가 아직 20일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일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228.80, 전일 대비 2.25포인트 빠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만 현물을 매수하고 있는데 외인은 선물과 풋옵션 등에서 여전히 하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도 다시 증가 추세고 프로그램 매매도 매도 우위입니다. 중국과 미국 G2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9월 중순 미국 FOMC 회의까지는 계속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도 3일, 4일 휴장 이후 주가 흐름을 다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변동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구간입니다. 9월 FOMC 이후에도 12월 FOMC에서 다시 금리 인상 이슈가 불거질 것이고 중국도 주가와 경제가 회복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계속해서 주식과 파생시장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선물옵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SK증권 서초센터 정광욱 부장과 함께 선물 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코스피 다시 191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장 초반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1.4% 내린 1914.23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 개인이 2,3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한국전력과 삼성 SDS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업종만이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미포조선이 대규모 수주 소식에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공시를 통해서 유럽 지역의 선사와 1,6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고요. 계약금은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4.2%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10월 말일까지입니다. 지난달 26일 이후에 낙폭이 컸던 조선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최근 6거래일 연속 오름세 이어왔고요. 오늘은 2.4% 강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출판사가 자회사의 새로운 교육 앱이 앱스토어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는 최근에 유아용 어플리케이션인 핑크퐁 자장가를 출시했는데요. 이 앱이 출시 나흘 만에 애플 앱스토어 키즈 부문 1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가족 부문 2위에 등극했습니다. 오늘 3.9%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정유화학주들 흐름 전반적으로 좋게 출발을 했었는데요. 미국의 올해 산유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상승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50 탈환을 앞두고 국내 정유화학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대됐었고요. 현지 시간 31일 기준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10월물 가격은 전일 대비 8% 넘게 오른 $49.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7월 2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오늘 장 초반 강세로 출발했다가 이후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뚜기 100만 원 선에서 밀려나면서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가정 간편식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가가 사흘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경쟁사 대비 부각되는 가격 경쟁력과 마케팅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전략적인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부문에서는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증권사 분석입니다. 오늘 5.3% 강세로 98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롯데푸드는 오늘 120만 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같은 음식료 업종인 오뚜기는 약세로 마감한 반면 롯데푸드는 연일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기존 사업의 호조와 더불어서 새롭게 단체급식 사업 확대하면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돈육 투입 단가 하락에 따른 육가공 부문의 수익성 회복이 주요한 요인이고요. 이외에도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 효과와 고수익 품목인 조제 분유 판매가 늘었다는 점 등 실적 개선을 견인할 요인들이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5.2% 강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총 5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다시 이 100만 원을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 롯데푸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뚜기와 비교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음식료 업종 내에서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내에서 또 100만 원 인근에 이제 주가가 형성된 가운데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뚫고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위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대에서 추가적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00만 원이 깨지는 흐름이 금일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장 점유율 싸움을 가지고 이 주가의 흐름을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부터 먼저 살펴보자면은 일단 상반기 실적은 좀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또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점유율 자체가 단계적으로 조금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이유는 몇 가지로 한 3-4가지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육 투입 단가가 하락하면서 이 육가공 부분이 수익성이 좀 회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기반을 좀 잡아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원료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하면서 긍정적인 가격 경쟁력도 좀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킬로그램당 국내산 돼지 뒷다리 가격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30%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과 가격 인상 효과가 좀 확대되고 있고 고수익 품목인 조제 분유 판매도 상당히 호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FS 사업 확대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롯데마트와 함께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 HRM 부분, 개인 간편식 관련된 부분인데 오뚜기 같은 부분이 먼저 선두주자로 시장을 조금 개척을 해 나갔다라고 하면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이 롯데 자체의 이 탄탄한 영업망을 통해서 이 향후 시장 진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점유율 자체, 이 유통망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점유율 자체 싸움에서도 충분히 오뚜기보다 좀 커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주가에 지금 최근에 이 100만 원 근처에 있는 두 회사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수익성 개선 그리고 또 FS 사업 확대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푸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고요. 하반기에 가정 간편식 모멘텀이 있는 만큼 좀 긍정적인 흐름 전망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에 2.06% 내린 672.94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은 99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파라다이스와 GS홈쇼핑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 약세로 마감했고요. 업종별로는 섬유의료 업종과 정보기기 업종만이 빨간불 켜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데코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경제사절단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빨간불 켜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총 155개의 기관과 기업으로 구성돼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데코안이 활발한 중국 유통활동이 이번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나인시스 뉴욕과 아나카프리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 한때 15%대까지 오르기도 했다가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3.4%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우성 INC입니다. 형지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며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에 오늘 큰 폭의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형지그룹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로 이 우성 INC를 중심으로 승계가 이뤄질 거라는 분석이고요. 신규 사업과 추가적인 인수합병으로 기업의 외형을 키워나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점 역시 투자 포인트로 꼽히면서 오늘 12.5% 큰 폭의 강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세미콘라이트입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업황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10% 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계절적인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실적이라는 증권사 분석이고요. 이 TV 세트 업체의 플립칩 적용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 플립칩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세미콘라이트의 매출은 앞으로 증가할 거라는 평가입니다. 오늘 29.5% 강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라운시큐어 오늘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큰 폭의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을 앞두고 핀테크 수혜주들이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라운시큐어는 모바일 보안과 또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는 키보드 보안, 인증서 저장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4,23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유니더스입니다. 중국과 FTA에서 콘돔이 즉시 관세 철폐 품목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었습니다. 유니더스는 세계 1위의 콘돔 제조업체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한중 FTA의 발효와 효과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FTA 수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FTA로 콘돔의 즉시 관세 철폐 품목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유니더스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장에서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던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고용기 연구원님은 이 가운데 어떤 종목 가장 눈에 띄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금일 어떻게 보면 코스닥 급락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 앞으로 어떤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늘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바로 라운시큐어입니다. 아무래도 좀 상승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 그나마 신기술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핀테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여러 한국전자금융이라든지 그 외 모바일 결제주들도 그나마 조금 시장을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일단 라운시큐어 얼마 전에 그 삼성페이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현재 삼성페이에 등록된 카드가 대략적으로 한 20만 장 정도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일평균 규모로 따지게 되면 약 2만 5천 장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같은 경우에 일평균 7천만 정도가 됐었는데요. 삼성페이가 나오면서 2만 5천 장 정도가 된다고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페이가 그나마 조금 흥행을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페이에 왜 라운시큐어가 연결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좀 의구심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라운시큐어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모바일 보안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녹스,
녹스 기반의 모바일 단말기 관리 솔루션을 지금 삼성전자와 함께 공동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페이의 어떤 수혜주로서 지금 분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운치큐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 자체가 모바일 보안에서 약 40% 그리고 이제 PC 보안 쪽에서 20%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결제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모바일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보안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와 같은 뭐 라운치큐라든지 그 외 다른 보안 관련주들이 많이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대 통신사의 유심 스마트 인증 서비스 또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수준 상황이기 때문에요. 매출 또한 증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동안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적자를 기록을 했었던 기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흑자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26.27%에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시장, 핀테크 시장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이 분분한 시장이지만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삼성페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특히나 오늘 하락장에서 라운치큐의 흐름이 정말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선택의 종목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 가장 유망하게 보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녹십자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44.8%의 지지를 받았고요. 뒤를 이어서 아모텍, 한섬, 상하프로테크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최근에 이제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외부 환경과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연출이 되는 주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조금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좀 높여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외부 환경과 시장 자체가 좀 썩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타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종목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섬 같은 경우가 조금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의류 시장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죠. 상반기 가계 의류 소비가 5.8%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섬의 브랜드 매출은 15%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국내 의류 시장이 불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연 단위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 정도에 연간 단위로 충분히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국내 시장 자체는 의류 시장 자체가 좀 취약성도 좀 가지고 있고요. 해외 SPA 브랜드들이 좀 들어오면서 가격적인 경쟁력 같은 부분들 그리고 또 품질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 자체로는. 하지만 이 한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기획력과 브랜드 사업의 수익성 개선까지 긍정적인 부분들을 고루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이 메인 브랜드인 타임 그리고 또 남성복 인지도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신규 브랜드인 더 캐시미어도 이것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한섬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급 여성복 업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종합 패션 브랜드 1위 업체를 가기 위한 이 다각화 여러 가지 카테고리 다각화된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자파 브랜드 데케 그리고 또 랑방 컬렉션 액세서리를 런칭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보시면은 가격적으로 지금 3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우상향하면서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39,000원대를 올라가면서 우상향에서 올라가는 흐름 내에서 차트 모양도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은 정배열을 좀 만들어 놨고요. 주봉상, 월봉상으로도 지금 그 과거에 직전 고점이었었던 38,000원, 39,000원대를 지금 돌파를 해 있는 상황에서 연간 단위로 내년부터는 연간 단위로 흑자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좀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업종 자체가 조금 약세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조금 영향을 좀 덜 받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고윤기 연구원님은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보셨나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좀 삼성페이 관련주들은 오늘 좀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2위를 기록한 좀 아모텍을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삼성페이가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가맹, 여러 가지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신용카드를 통해서 그냥 오프라인 결제를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온라인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대중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핀테크 관련이다라고 한다면 핀테크 관련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실 텐데요. 오히려 이제 그 핀테크 관련해서 하드웨어 내 어떻게 보면 무선 충전 모듈 업체 또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 또한 나오고 있고, 실제 그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NFC, 쉽게 말씀드리면 버스를 타시는데 버스 카드를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처럼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MF 결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그 단말기에 찍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모텍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라믹 칩. 대략적으로 20년간 넘게 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나오는 그런 업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아모텍과 그리고 이노칩 그리고 일본 업체가 대부분 과점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물론 일본에서 엔저로 인해서 조금 가격적인 그런 파산 공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그 매출 MS는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의 이제 가장 키포인트죠. 안테나 부분입니다. 안테나 비중이 매출에서 41% 정도 차지를 하는데 NFC 그리고 블루투스 그리고 와이파이 그리고 무선 충전 모듈까지 41% 정도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시는 것처럼 무선 충전 관련해서는 지금 무선 충전 시장에 새롭게 개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전자결제 시장도 이제 서서히 대중화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초입 구간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기술력은 뛰어난 업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좀 이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하락을 했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의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장 전략 마지막으로 세워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9월장이 열렸는데 내일장 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1800선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많은 회복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대외 변수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나아진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쪽 악재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최근에 이 상승 탄력, 그러니까 반등 탄력을 조금 잃어나가는 모습인데, 미국 금리 인상이나 중국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들에 따라서 국내 지수는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1800선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 탄력 자체는 조금 둔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들은 여전한 데 비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아직은 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일단 맞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빠진다, 더 올라간다라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확정을 짓기보다는 향후 나올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확인하고 가는 부분들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비중 확대 전략보다는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시는 게 일단 현 시점에서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금일 외국인의 매매 패턴 같은 경우가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다가 금일 오전장에는 어느 정도의 매수가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시장 내에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과 함께 이 모멘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시장에는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전략 세워봤고요. 이번엔 코스닥 시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코스닥 참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또다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월 21일부터 일단 기관 수급을 놓게 본다면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투신권의 수급을 놓고 본다면 8월 21일부터 370억, 77억 정도 수준의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57억밖에 사질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잠시 그 화면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 코스피 8월 21일 수준 이때입니다. 이때 기관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1,100억 넘게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기관, 특히 이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조금 더 하방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그런 구간이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 672포인트, 개인적으로는 650선까지는 더 하락을 할 예정이고 오히려 그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을 버틸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은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현금을 일단은 가급적 최대한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매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했던 종목군들이 밑에서부터 30-40%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할 욕구가 지금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약간 좀 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기술 이런 걸로 놓고 본다면 이제껏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가령 이제 핀테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혹은 1인 세대 관련된 그런 어떤 새로운 소비 패턴의 그런 새로운 어떤 도래화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조금 종목을 압축해서 적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인 것 같고요. 가급적 현금 보유를 좀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망도 투자의 한 방법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메리츠정금증권 강남금센터 김현수 연구원,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전략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의 의견입니다.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 보수적으로 재료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이호금 파트너는 단기적으로 이 반등 목표치에 도달했다. 보수적으로 역시나 대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이강일 부장의 의견입니다. 증시 반등 탄력이 둔화됐다. 보유 종목 관리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이강일 부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입니다. 네, 계속해서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소 오늘 주식시장이 또 밀리면서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의 약세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기간의 순매도 영향이 좀 크죠. 어제까지 이제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차익실현에 좀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이유로 중국의 경기 둔화. 오늘도 장 초반에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한 1.63%까지 낙폭을 좀 축소한 흐름이죠. 이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에 의해서 이 9월장에 좀 휘둘려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1950선 그리고 코스피도 700선이 저항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좀 대밀렸기 때문에 지금 이쯤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상당 부분 좀 진행된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다면 또다시 기회가 또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 위기설이랄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가가 또 조정을 받으면서 이 10월 달에 있을 어닝 시즌,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을 받을 때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을 옥석을 좀 가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재료 보유주 일정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움직였지만은 사물 인터넷 관련주랄지 그리고 이제 오늘 일부 핀테크 관련주들 즉 이 9월달 조정 때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할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3분기 실적 호전주 그리고 핀테크나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이제 애플 신제품 또 발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에 따라서 관련성이 있는 종목으로 압축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나 재료를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삼성페이라든지 사물인터넷 관련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이강일 부장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의 가장 핫한 종목들로 꾸며드리는 문기웅의 실전 매매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웅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앞서 코너에서 롯데푸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문기웅 부장님의 이 포트폴리오 편입이 되어 있잖아요. 네. 롯데푸드부터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뭐 롯데푸드는 길게 놓고 보면 사실은 여기에서도 충분히 한 2배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세세하게 좀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2분기 실적이 바닥으로 이제 회복될 그럴 전망을 좀 가지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은 이제 최근에 돈육 원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빈가 부분의 가격이 인상됐고, 그리고 분유 수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성 개선 외에도 그 롯데 계열사를 통한 그런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될 그런 전망인데, 일단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2011년 이후로 그 다양하게 회사를 좀 인수합병을 하면서 제품을 좀 다양화시켰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유지 그리고 빈과를 포함한 그런 종합 식품 업체로 지금 성장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의 사실 성장 속도가 좀 느리기는 했는데 올해는 그 환경이 매우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롯데그룹의 급식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약 한 50% 이상 지금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빈가 부분에 일부 가격이 인상된 가운데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때문에 이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계속돼서 실적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최근에 그 대기업들이 그 한식 뷔페 사업에 굉장히 그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롯데그룹에서도 그 롯데리아를 통해서 한식 뷔페 사업 그 이름은 그 별미가를 그 하반기 그 런칭할 그럴 예정에 있고, 또 롯데푸드는 그런 그 한식 뷔페 사업의 식자재 유통을 담당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최근에 오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이마트의 어떤 그 피코크처럼 가정용 간편식 사업의 확대가 지금 임박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에서는 그 피코크라는 그런 브랜드로 지금 다양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런 지금 상황 자체가 핵가족화 그리고 1, 2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이런 가정용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지금 구매를 해서 한번 뭐 테스트를 해봐도 과거와는 확연하게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구매로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롯데푸드는 현재는 뭐 스파게티나 뭐 칼국수 정도로 제품군이 그 많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4분기 늦어도 4분기 내로는 롯데마트와의 그런 가정용 간편식에 대한 그런 다양한 제품들의 출시가 임박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좀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신세계푸드,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의 평균 PR이 한 35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도 가정용 간편식에 대한 그런 사업의 성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실제 구매가 이어지고 있고 매출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현재 롯데푸드의 예상 PER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한 21배 수준은 이런 경쟁사 대비해서도 역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롯데그룹을 보면은 일단은 마트 그리고 그 편의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의 그 생활 옆에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경쟁사인 이런 업체들보다도 훨씬 더 그 좋은 그런 매출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에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얼마든지 투자 가능한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푸드를 87만 원 선에서 편입을 하셨는데 벌써 116만 원 선까지 올라가고 목표가를 또 130만 원으로 상향을 하셨습니다. 가정 간편식 기대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어서 크라운 제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제과도 수익률이 계속해서 좋기는 한데 좀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일단 크라운 제과의 1분기 실적은 매우
잘 나온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일회성 비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추징금이 일부 좀 법인세로 한 98억 정도가 지금 나갔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크라운 제과가 혜태 제과를 인수를 할 때 기존의 혜태 제과 주주에게 거둬야 될 그런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이 현재 크라운 제과에 이제 부과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혜태 제과는 현재 그 조세 심판원에 그 심판 청구를 그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찾을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을 일단은 회사 측에서는 그 보수적으로 비용을 처리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일단 크라운 제과가 3분기가 실적 성수기이고 메르스라는 일시적 악재도 해소가 됐고 2분기 추징금처럼 일회성 비용도 지금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3분기도 매우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역시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그 허니버터칩 공장 증설을 지금 결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그 내년 1분기 말에 지금 증설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허니버터칩 공장 증설을 통해서 생산량이 약 한 840억 정도에서 한 1,800억까지 지금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허니버터 그 시리즈의 그 생산량이 약 한 80% 정도 이상 지금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바고 현재까지도 그 허니버터 시리즈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제품인 뭐 허니통통 같은 그런 제품도 동반해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역시 그 크라운 제과 역시 그 빙가 사업에서 지금 흑자로 전환한 부분, 그리고 또 올해 그 빙가 사업 부분에서 가격을 인상한 부분, 이런 부분도 향후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특이할 만한 점은 그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여타 빙가 업체들처럼 그 계열사를 통해서 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해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현재 크라운 제과의 PER 한 20배 수준은 경쟁사인 롯데제과 PER 30배보다 여전히 지금 낮은 상황이고 추가로 또 부채를 상환할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 상승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그런 기회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에머슨 퍼시픽 GKL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뭐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 한 11배 수준으로 받고 있고 일본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리미엄급의 어떤 리조트에 대한 그런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비슷한 업체가 굉장히 그 높게 PER을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SK D&D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지금 한 30배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에머슨 퍼시픽은 아직은 뭐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PER 한 11배 수준으로 받고 있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이 그 시간이 지나면은 회사의 재평가 요인으로 좀 될 수 있겠고 일단 어쨌든 뭐 실적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GKL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그 2분기에 그 매출이 다소 조금 뭐 안타까운 결과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일단 종식이 된 상황이고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은 충분히 그 하반기에 복합 리조트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기웅의 실전 포트폴리오 내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메리츠종근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웅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 중국과 미국발 불확실성에 계속해서 한국 경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으로 헤쳐나가야 할지 특집 방송 준비했는데요. 9월 2일 내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흔들리는 G2 공조 한국경제 돌파구는 특집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일영 원장이 출연해서 한국경제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같은 날 9월 2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한국 증시 G2의 파고를 넘나 전병서 경희대 차이나 MBA 교수와 김영희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후증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